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중1 영어 담당하고 있는 김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이제 제 학생들 학부모님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설명을 할지 이제 목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알아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반. 당장 8월에 개강할 상반 안내를 먼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년 2026년에 개강할 스카이반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반이나 상반 말고도 현재 이제 1학년 당장 2학기 때 시험 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할지, 혹은 저기 물이 빠지고 시험 대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저희 시험 대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제 어떻게 아이들 기초 체력 쌓아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상반 개강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에 개강 예정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금 중1은 가장 보통 5시부터 7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반이기 때문에 화목토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2시에서 2시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상반이니까 기본반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보통은 듣기, 단어, 그리고 문법, 독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쌓는 문법뿐만 아니라 중2 수준의 문법을 선행을 하면서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심화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웬만하면 읽기는 조금 그래도 이해는 잘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속도가 느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 싸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주제를 잡아내는지, 핵심 문장을 잡아내는지에 대한 훈련을 시간 내 문제 푸는 훈련까지 같이 완성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이 문단을 읽으면서 문단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이제 파악하는 과정을 좀 더 갖추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마 여기에서 보실 텐데 서술형 대비입니다. 기존의 중1 기본반은 서술형을 아직 대비는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수구 특성상 서술형 시험이 없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한국어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늦게 하는 게 쓰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아무래도 타국어기 때문에 읽거나 뭐 듣거나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유동적으로 잘 하지만 쓰기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문법에서 좀 무너지는 경향을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문법이 중2 수준이라고 해도 쓰기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중1 수준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고 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문법을 중2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똑같이 쓰기를 따라갔다가는 정말 이제 기둥 하나 없는 이렇게 모래성 쌓듯이 실력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면 고등학교 가면 어쨌든 저희가 서술형을 보기 때문에 논술형 서술에 강한 글쓰기 기반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엔 스카이반 개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카이반은 이제 저희가 상반을 토대로 혹은 뭐 이제 다른 이렇게 기본 반이었어도 이제 좀 더 테스트를 통해서 내년 2026년 1학기에 선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딱 중2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3까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좀 러프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중2 1학기 때는 중2 수준의 문법을 복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법책이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모두 대부분 그런 구성인데 1학년 때 1권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의 문법을 많이 다루고 있고 2권은 뭐 2학년, 3권은 3학년이거든요. 1권에서 2권으로 넘어갈 때는 1권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3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치나 도치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내용이라 2권까지만 잘 다져놓으면 3권에서는 크게 무리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권까지의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중2 수준의 문법을 계속 복기해서 알려줄 예정입니다. 물론 스카이반이니까 당연히 심화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중2 1학기 때는 중2 수준을 모두 정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2 2학기가 되면 아무래도 중3 수준의 문법을 들어갈 텐데 2학기에 이제 중3의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권에서 일치나 도치 뭐 이런 것들 조금씩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저희가 중3 수준의 문법과 독해를 2학기 때 모두 마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모의고사 인문 교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연성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본문을 이제 교과서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미니 모의고사식으로 아예 변형을 시켜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의고사식인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체화시켜 주려고 연성 중에서 그렇게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뭐 타 학교도 어쨌든 다 고등학교를 가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내가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도 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끔 모의고사 인문교재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 빈출 어휘를 암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어책이 아이들마다 좀 쓰는 책이 달라요. 레벨별로 다른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같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하면 랜덤 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이지만 쓰는 책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스카이반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고등학교 대비를 위해서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3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어법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문법이랑 어법이랑 크게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문법은 진짜 말 그대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공식처럼 저희가 집어넣는 느낌인 건데, 어법은 혹시 고등학교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얘기해도 될 거를 엄청나게 길어서 한 문장을 3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간단한 문장도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주어나 이제 동사의 수일치 아니면 수동태, 요런 이제 빈출 많이 나올 법한 것들을 이제 고등학생 수준의 문법으로, 어법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희가 학교에서도 서술형을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술형 대비도 같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모의고사 인문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성이 주제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듣기나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쫙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간을 재서, 영어가 70분이기 때문에 70분을 재서 듣기부터 18분부터 45분까지 쭉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반은 이제 나중에 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직 내년 일이라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건 상반 개강이라서요. 내년에 이제 스카이반 개강할 때 조금 한 번 더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반,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반 같은 경우에 이제 2학기 때 당장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는지, 혹은 현재 지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하는 거 말고도 평소에도 이제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크게 저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단어, 듣기, 그리고 독해 문법, 이렇게 나누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단어 시험부터 봐요. 근데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개를 여서 이틀에 80개를 외우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중등실력,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등실력이나 고난도 정도의 수준의 단어는 하루에 30개씩입니다. 저희가 주 3회를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틀에 한 번 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60개를 외워와야겠죠.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제 전 학원에서는 10개를 외웠는데 어떻게 한 번에 60개를 외우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긴 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1과부터 이제 뭐 40과까지 하고 끝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 돌려서 이게 이 아이가 쓰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이 단어책은 그만해도 되겠다 하면 당연히 이제 랜덤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그게 통과하면 그럼 너 다음 책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마다 이제 습득 속도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조금씩 시작할 때는 책이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책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럼 중1부터 이렇게 많은 단어를 외우게 시키냐? 그럼 고등학교 때 가면 지금 이 수준의 단어 양을 적응시켜주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완전 단어를 못 외우고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애초에 단어도 난이도도 어려운데 외워야 하는 양도 많은데 중1 때 10몇 개씩 외웠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80개 외우라고 하면 아이들이 적응을 전혀 못 하잖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적응시켜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뭐 수행평가나 혹은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듣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듣기를 단어를 이제 다 걷고 나서 제가 채점을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한테 채점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때라도 듣기 듣자 얘들아 해서 한 과에 한 20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0개 정도만 듣고 그리고 같이 틀린 거 복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책에 나중에 보시면 대부분의 책들이 딕테이션이 있어요. 빈칸을 뚫어 놓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듣고 내가 들었던 거 틀렸던 거 쓰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듣기를 한번 하고 집에서도 숙제로 한번 듣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과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이제 40분, 독해는 4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법은 현재는 그래머 와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문법책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학년 수준 상당의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해줘야지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어서 수업을 이제 문법과 독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좀 부족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일찍 불러가지고 따로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개인 코칭으로 메꿔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험 기간이겠죠. 당장 2학기 때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하니까 1학기 때는 그래도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 당장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5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주 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지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핵심 문장을 파악하고 여기에 관련한 단어들, 일단 본문에 있는 단어들부터 먼저 외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유의어나 반의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나중에 알아두면 고등학교 때는 완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단어를 아예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이 미리 외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두 과로 진행을 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과가 있으면 중간고사 1, 2, 기말고사 3, 4, 2학기 5, 6, 그 다음 기말 7, 8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과에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많지가 않고 단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기에 완벽하게 좀 더 대비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대부분 외우면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학교 때는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 내에서만 내기 때문에 중학교는 사실 조금 본문 내용만 잘 파악해도 웬만큼 점수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때 점수가 갑자기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양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막 몇십 배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지문이 막 100개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중간고사 때는 2과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게 시켰다가 고등학교 때는 다 외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본인의 그게 실력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지향하고 있고 대신 아이들이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4, 5주 전에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고 전체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3주가 되면 교과서의 핵심 문장들을 어느 정도는 외워놓는 건 있어요. 한두 문장 정도는 외워서 이 문장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정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문법에 적용하는 거. 이 본문을 보시면 책에 이 문법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나와요 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을 두 개씩 정도 있는데 한 과에 그 문법을 같이 적용하는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집중 연습은 독해 문법, 독해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를 따로따로 풀려봄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조금씩 이제 제가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실제로 문제를 딱 풀어보면 내가 이 유형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결국에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전에는 유형을 각자 정복을 하고 이 문법과 지문을 연결해주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주 전이 되면 이제 뭐 1, 2과가 시험범위라고 하면 1과의 단원 예상풀이를 해보고 2과의 단원 예상풀이를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파악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문법에서 약한지 독해가 약한지 또 문법에서 약하면 또 어느 문법이 약한지 이런 걸 파악하고 그리고 또 다 괜찮은데 뭔가 이 단어는 1단어는 되는데 이 단어는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아이가 그냥 그
본문을 애초에 잘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이랑 독해를 문제를 풀려보기도 하지만 단원별로 또 풀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안에 해야겠죠. OMR 마킹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5분은 저는 빼놓고 풀리거나 아니면 너가 마킹할 시간을 다 체크를 해서 해라 라는 연습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자주 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문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동태가 많이 틀린다. 그럼 수동태 문제만 쫙 뽑아가지고 다시 개인적으로 이제 코칭이 들어가게 돼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각자 하는 게 달라집니다. 한 3주까지는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요. 아이들마다 부족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가 뭐가 힘드니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파악해서 각자 문제를 다 다르게 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개별 코칭으로 하는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주 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죠. 그래서 실전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복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 이제 문제는 잘 풀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서 몽분 빈칸 뚫어서 이제 거기다 채워보기 이런 식으로 마지막 본문 연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답 중심으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저 진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맙게도 얘기를 해주고 시험장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직보라고 하죠. 직접 보강, 시험 보기 전날에 보강을 할 때 저는 오히려 많은 거를 시키지 않아요. 멘탈 관리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시계초침 소리에도 멘탈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이 아이들의 제일 중요한 건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제 개별 코칭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보시면 이제 제 양력이랑 QR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중학교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거 좀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